지금 쓰시는 화장품 당장 버리지 않으면 쭈글쭈글한 할매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꼭 바꿔야 할 기초 제품들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피부 관리할 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때 바꾸지 않으면 몇만 원이면 해결될 게 되돌릴 때는 정말 몇백, 몇천만 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5년간 수많은 분들의 주름을 펴드린 주름 명의로서 나이 들면 꼭 바꿔야 하는 피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채널처럼 시술 홍보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오늘은 비싼 시술이나 고가의 장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기초 제품에서 딱 3가지만 제대로 바꿔도 피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실수는 젊을 때 쓰던 토너를 그대로 쓴다는 건데요. 젊었을 때는 피부 안쪽에 수분도 많고 기름기도 적당히 있었기 때문에 토너로 살짝 정리만 해줘도 피부가 금방 촉촉해지고 탄력이 살아 보였죠. 그런데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피부 속 수분을 붙잡고 있는 힘, 그리고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피부 장벽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물을 부어주면 알아서 팍팍 채워지던 스펀지가 이제는 구멍이 커지고 해져서 물을 부어도 금방 줄줄 새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더 당기는 느낌이 들고 겉으로는 뭔가를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속에서는 계속 메말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실수가 더해지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바로 알코올이 많이 들어간 수렴 토너나 향이 강하고 시원한 느낌 위주로 만든 제품들을 중년 이후에도 계속 쓰는 경우입니다. 이런 제품은 단기간에는 모공이 쪼여 보이고 피부가 깨끗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 겉의 보호막을 조금씩 벗겨내면서 건조함과 예민함을 더 키워버립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에센스 토너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센스 토너라고 하면 거창한 게 아니고요. 질감이 물처럼 너무 묽지 않게 손에 올렸을 때 물보다는 살짝 점성이 느껴지고 바르고 나면 피부가 금방 말라버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촉촉히 유지되는 제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성분으로는 히알루론산, 판테놀,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 성분들이 대표적으로 수분을 붙잡고 피부 장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히알루론산은 물을 끌어당겨 붙잡는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하고 판테놀은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면서 보습력을 살려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세라마이드는 무너진 장벽 사이를 메꿔주는 벽돌 사이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3가지 성분이 함께 들어있다면 겉만 촉촉한 토너가 아니라 속까지 편안해지는 토너에 가까워집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제품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토리든 다이브 인 저분자 히알루론 토너인데요. 저분자라는 건 분자량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분자의 크기가 적다는 뜻입니다.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피부 안쪽까지 침투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이 토너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깊은 보습을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루하루 원더 흥미 히알루론 토너처럼 피부 장벽의 회복을 도와주는 성분도 들어간 제품도 좋습니다. 흥미는 피부의 항산화 효능에 도움되는 성분이거든요. 또 인공 향료를 첨가하지 않아서 피부가 얇고 예민해진 분들께는 부담이 적은 편이기도 합니다. 또 토너는 사용 방법도 중요한데요. 화장솜에 듬뿍 적셔서 피부를 세게 쓸어내리듯이 닦아내는 방식보다는 손바닥에 덜어서 얼굴을 감싸듯이 꾹꾹 눌러주듯이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이라면 한 번에 많이 바르는 것보다 얇게 2번, 3번 나눠서 바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바른 직후의 느낌도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바르고 나서 1분, 2분 정도 지났을 때 얼굴이 편안하게 촉촉한 상태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겉은 미끄러운 것 같은데 속에서는 뭔가 자꾸 당기고 따가운 느낌이 나는지 한번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바르고 나서 피부가 더 당기거나 붉어지거나 미세하게 따가운 느낌이 반복된다면 지금 쓰고 있는 토너가 지금의 피부 상태와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년 이후에 첫 번째 실수는 젊을 때 쓰던 토너를 그대로 계속 쓰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하나만 바꾸셔도 속이 메말라서 생기던 잔주름, 화장이 들뜨고 갈라지던 현상이 꽤 많이 완화되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기능성 세럼을 아예 안 쓰거나 반대로 세럼을 쓰긴 쓰는데 나이에 맞지 않게 잘못된 방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기초는 잘 바르는데 세럼은 아직 안 써요. 세럼은 자극적이거나 독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무서워요. 맞습니다. 젊었을 땐 기초 제품만 꼼꼼히 발라도 피부 자체의 재생력과 탄력이 버텨졌기 때문에 세럼 없이도 괜찮아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대가 넘어가면 피부 속 상황이 바뀌는데요.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피부를 지탱하던 콜라겐 섬유들이 느슨해지고 색소가 잘 생겨서 얼굴이 칙칙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이때 필요한 건 기본 보습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부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인데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레티놀과 비타민 C입니다. 레티놀은 피부 깊은 곳에서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주름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피부 속에서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치 탄력이 떨어진 매트리스를 안쪽에서 받쳐주는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비타민C는 피부 색과 관련된 문제, 즉 기미 잡티, 칙칙함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톤을 맑게 하고 색이 얼룩덜룩한 피부를 균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기능성 성분은 자극적이어서 피부를 상하게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높은 농도의 제품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할 때 해당하는 거고요. 모든 세럼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품으로는 우선 레이어랩의 RH 레티놀 세럼이나 셀리맥스 레티놀 샷 세럼 같은 저농도 레티놀 세럼으로 입문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비타민C 역시 피부에 따라서 자극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농도가 낮고 순한 비타민C 세럼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은 더 페이스샵의 얼티밋 멀티비타 세럼을 추천드립니다. 자극은 적으면서도 수분감이 풍부하고 피부톤 개선 효과가 좋아서 입문용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럼은 바르는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기초 제품 흡수가 끝난 후에 얼굴이 살짝 촉촉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펴 발라주시고, 제품에 따라서 발랐을 때 살짝 끈적함이 남는다면 그 위에 크림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고농도 제품을 무턱대고 시작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제품부터 천천히 적용하는 게 늘 중요합니다. 또 레티놀은 광감인성이 있는, 즉 햇빛에 약한 성분이기 때문에 밤에만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럼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써야 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기본 보습만으로 부족한 시기가 오면 그 다음부터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세럼은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바꿀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수는 크림을 그냥 바르고 끝내는 단계 정도로 여기는 것인데요. 40대 이후에는 피지 분비량이 줄어서 자연적인 유분 보호막이 약해지고 수분이 피부 밖으로 계속 증발해 나가면서 탄력이 무너지고 잔주름이 깊어지는 단계가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때 크림을 제대로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른 직후에는 촉촉해 보일지 몰라도 몇 시간 안 돼서 피부가 더 당기고 메마른 느낌이 들고 입가나 볼 주변이 찢어질 것 같은 건조함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에는 보습크림보다는 재생크림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생크림이라는 건 피부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고 콜라겐 생성까지 도와주는 기능을 가진 크림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재생 성분으로는 병풀 추출물인 센텔라 아시아티카, 상처 회복 연고인 마데카솔의 원료이기도 한 마데카소사이드, 판테놀, 비타민 B5, 그리고 시카 성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성분들은 피부가 얇아지기 시작한 중년 피부에 안정적인 회복 환경을 만들어주고 외부 자극에 대한 내성을 도와줍니다. 제품을 예로 들면 나로슈포제의 시카플라스트 밤 B5 같은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피부 진정과 장벽 회복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예민하거나 건조한 중년 피부에 부담이 적고 밤에 바르고 자면 아침에 얼굴이 좀 더 편안하게 유지되면서 좋습니다. 또 크림을 바르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크림을 바를 때 마지막에 대충 덮고 끝 이렇게 하시는데, 기초 제품을 바른 뒤에 세럼까지 흡수된 다음에 크림을 덜어서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른 뒤에 손바닥으로 살짝 지그시 눌러주듯이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디테일한 팁 하나 드리자면, 건조가 심한 분들, 즉 피부가 유분이 없어서 금방 메말라 버리는 분들은 크림 한 겹 바르고 난 뒤에 그 위에 오일이나 바세린을 소량 덧발라서 코팅하는 방식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세 번째 실수는 크림을 대충 바르는 것입니다. 이 단계만 제대로 잡으셔도 피부가 당기고 예민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고, 속 건조로 생기는 눈가 잔주름이나 입가 갈라짐을 훨씬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두 체크하셨나요? 첫 번째 실수는 젊을 때 쓰던 토너를 계속 쓰는 것이었습니다. 중년 피부는 수분 저장이 약해져서 에센스 토너처럼 수분을 잡아주고 장벽까지 도와주는 제품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기능성 세럼을 아예 안 쓰거나 나이에 맞지 않게 자극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40대 이후에는 레티놀이나 비타민C처럼 문제 부위에 직접 작용하는 성분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너무 높은 농도로 시작하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부드러운 제품부터 천천히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크림을 단순히 마무리 정도로만 쓰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크림 단계에서 탄력과 장벽까지 함께 챙겨야 하는데요. 재생 성분이 들어간 크림이라면 피부가 편안해지고 밤사이 회복되는 느낌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만 제대로 잡아도 당기던 피부가 한층 편안해지고 주름이나 잔 건조가 완화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주름을 직접 펴드리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많이 바른다고 잘 관리하는 게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방향에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중년이 됐는데도 젊었을 때 그대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피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름의 진심인 주름 잡는 의사 이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